꼬라 반갑습니다. 꿀벌입니다. 네, 차트 강의 2강 볼린저 밴드 이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볼린저 밴드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요. 이것은 주가의 변동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보조 지표입니다.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보조 지표이고 이평선보다도 더 자주 제 차트 강의를 할 때 켜놓습니다. 이것은 주가가 이동평균선, 보통 22평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이 평을 중심으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나타내 주는데, 보시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지 혹은 변동성이 커지는지 범위와 변동성을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볼린저 밴드를 켠 값인데요. 여기 하단선 그리고 상단선 그리고 중간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이 22평입니다. 주가의 단기 추세를 볼 수 있는 지표이고 22평은 아까 강의 내용 보시면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얘를 평균으로 할 때 얼마나 이 차트가 평균에서부터 떨어져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이 시그마 어렵죠. 쉽습니다. 사실은 뜯어보면 쉬운데 이 그림이 확률과 통계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확률 분포표이고요. 보시면 이 안이 전부 다 100%입니다. 이 면적이 100%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시그마거든요. 보시면 여기 1이란 표시가 되어 있죠. 위아래 1시그마일 때 이게 중심구고 이게 볼린저 밴드로 치자면 22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1시그마일 때는 68%의 확률로 여기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2시그마가 볼린저 밴드에서 사용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 범위가 대략 95%의 데이터가 포함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중간에 22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값이 22평이고요. 좀 더 직관적으로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표준 편차의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중간값이 22평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5%의 데이터라고 했잖아요. 그게 여기죠. 이렇게 이게 바로 2시그마입니다. 2시그마에 해당되는 값이 볼린저 밴드 안에 포함되는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밖에 있을 확률이요. 이 밖에 있을 확률이 두 개를 합쳐서 5%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95%, 5% 합치면 이 전체 합은 100%니까요. 그래서 이 밖에 있을 확률이 위아래로 이렇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요. 차트가 움직이는데 이 볼린저 밴드 밖으로 이렇게 위치를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위에 2.5%, 아래 2.5%, 총 그래서 여기 위아래로 5% 그리고 이 밑에 95% 확률로 위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2.5% 확률로 이 밖에 위치한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란 것이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얘가 그 다음 봉에서 이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97.5%라는 것입니다. 이 밑에 이거 2.5% 빼면 이 밑에 확률이 97.5%죠.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애플의 1시간 봉이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 볼린저 밴드 밖으로 주가가 딱 위치를 해버렸죠. 2.5%의 확률로 밖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봉에서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와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 당시가 과매도였고 주가가 이 상단부의 밴드를 돌파한 다음에 일시적인 과매수의 가능성이 있고 이 하단부의 밴드를 돌파한 다음에 일시적인 과매도이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수렴과 확산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튀었다면 안으로 들어오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올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애플 보고 일봉이 이제 2연속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연속으로 이렇게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극심한 과매도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확률상 매우 높은 확률로 적어도 횡보라도 하면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밀어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는 숏을 치면 안 되겠다 정도는 알 수가 있겠죠. 과매도 상태니까요. 이 방향 그대로 지속할 확률보다 얘가 밀고 올라올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뒷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밖에 연속적으로 위치할 확률보다
아무 때나 그냥 이거를 관역으로 해서 그냥 화살을 쐈을 때 이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네, 95%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론 설명이었고 활용법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밴드의 확장과 축소를 제가 잘 봅니다. 정말 뭐 단순하게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다고 한다면 볼린저 밴드의 상단에 닿았을 때 숏, 볼린저 밴드의 하단에 닿았을 때 롱, 이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문제는 횡보장에서는 먹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가 평평할 때가 횡보장입니다. 이럴 때는 하단에서 롱, 상단에서 숏이 먹히는데 문제는 추세장이죠. 이런 원웨이로 밀어버리는 하락 추세에서는 여기서 롱 썼다가 아주 그냥 아프게 물려버리겠죠. 그래서 저는 볼린저 밴드를 그렇게 활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얘가 비정상적인 과매수 또는 과매도인지 이것을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볼린저 밴드가 좁아져 있다면 이것은 횡보다. 횡보 추세이기 때문에 이 다음은 추세가 되겠구나 라는 걸 좀 위로와 짐작할 수가 있고, 제가 이전에 지속해서 애플이 올라봤자 250이고 250에서 차라리 나 같으면 숏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의 근거가 하모닉 패턴도 있었고요.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평평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추세가 나올 것인데 그 방향이 여러가지 정황상 아래로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일봉 단위로 음측된 힘이 아래로 발산이 되겠다, 그렇게 봤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평평했던 볼린저 밴드가 쫙 벌어지면서 볼린저 밴드를 찢으면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도 보세요. 이 볼린저 밴드가 모아져 있죠. 이랬을 때는 힘이 응축되었다, 횡보를 한다는 뜻이고, 이러다가 방향성이 위로 결정이 되었을 때 이 볼린저 밴드를 찢으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산, 추세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여기서 볼린저 밴드 모여졌죠. 다시 횡보 이후에는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뻗으면서 아래로 발산, 아래로 추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볼린저 밴드 활용법으로 밴드 확장, 밴드 축소, 이것을 통해서 추세 횡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볼린저 밴드에서 변곡을 잡는 제 방법인데요. 이것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일부만 공개하고 차차 추가적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속스를 여기쯤 밑에서부터는 그렇게 좋지 못하게 며칠간 봤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기술주 중에서 반등이 제일 셀 수도 있겠다 했지만 다같이 그때 기술주 나락갔고요. 여기서부터는 속스를 안 좋아 보인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보시면은 밑으로 내려오면서 볼린저 밴드를 조금씩 찢으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 안으로 양봉을 이런 식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 거의 바깥에서 내려오는 양봉, 혹은 바깥 근처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양봉의 경우에는 이것이 상승으로 변곡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속스를 여기서는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애매하게만 차트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승 있잖아요, 상승의 재료가 무엇일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호재라던가 그런 걸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상승의 재료는요, 차트상의 급락입니다. 급락이 급등을 만든다, 제가 지어낸 말이고요. 이런 식으로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빼다가 급격하게 말아올려버리는 급등이 하나의 변곡의 기준점을 만들어주면서 제가 주로 이런 곳에 작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향의 단계라면 높은 확률로 여기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옵니다. 제가 그거 비슷하게 근거로 잡은 3월 22일날 테슬라 손익비 좋은 구간이란 영상입니다. 좀 빨리 재생을 할게요. 조금 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림은 여기서 한 번 더 뺀 다음에요, 요렇게 만들어준다면 그런 거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에서 조금 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림은 여기서 한 번 더 뺀 다음에요, 요렇게 네, 이게 아무래도 볼린저 밴드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 이 상방을 봤던 거고요. 그 당시에 325라는 지점을 잡은 것 또한 2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부를 얘가 계속해서
이전에 급락을 만들어 주다가 요게 딱 변곡을 만들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변곡으로 봐줬고 실제로 여기서 이런 식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더 내려올 경우에 이런 변곡을 만들어 준다면 쌍바닥 찍고 오를 가능성을 봤지만 그 다음에 볼게요. 그러준다면 쌍바닥 그리면서 쫙 올라주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요것도 저는 이 상승의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제가 틀려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본다면 만약에 이 325를 닫기라도 한다면 진짜 뭐 325를 325에서 요런 식의 봉만 나와도 장중에서 이렇게 터치만 하게 되더라도 여기가 깨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왜냐면 여기는 보시면 거의 마지노의 마지노잖아요 여러분. 꼬리 딱 찍고 올라온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터치라도 하게 된다면 요 325라는 구간이 이제 하방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여기는 제가 보고 있기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요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325가 뚫리는 순간 바로 여기까지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후반에서 210 초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325로 잡았는데 이게 장중에 잠깐 상승을 하다가 바로 325 터치하고 터치라도 해버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급락하고 이후에 실제로 여기까지 쫙 열어야 되는 구간이 왔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변곡을 274를 하나 잡았긴 하지만 그거 나머지에는 다 내렸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알 수 있는 점은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주가의 상승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구간을 잡았다고 한다면 그 구간이 다시 침범이 되었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2023년도 24년도 중순까지 이런 상승장을 생각했다면 요런 장에서 반등을 잘해주고 올라왔습니다만 지금은 여기 반응이 너무 약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금은 좀 모아가기보다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지점에서 모아가기보다는 현금 아끼다가 정말 맥점에서만 매수하는 거 제가 지속적으로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볼린저 밴드는 그리고 마지막 RSI와 함께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네, 뭐 요거는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볼린저 밴드란 주가의 변동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보조 지표이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이시그마라는 게 요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시그마인데요. 이게 2.5%, 2.5% 합쳐서 5%고요. 그래서 이시그마 구간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대략 95%의 확률입니다. 이게 그냥 볼린저 밴드로 이렇게 그냥 상동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가면 과매도고 높은 확률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온다는 게 다시 내려온다니까요. 과매도에다 다시 과매수에서 다시금 정상치로 돌아온다는 것이고 여기서 롱 타는 건 좀 위험하겠죠. 뭐 2점 몇 %의 확률보다는 나머지 90 몇 % 확률이 더 크니까요. 뭐 그런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볼린저 밴드 전 기본으로 사용하고요. 20-2에서 이 2라는 게 표준 편차 말씀드린 겁니다. 이 시그마. 내가 만약에 이거 3으로 설정을 한다면요. 이거 3시그마가 되는 거고 이 볼린저 밴드가 굉장히 넓어질 겁니다. 이 안에 99.7%를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볼린저 밴드로 변곡을 보는 저의 활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여기에 닫기라도 하면 의미가 좀 흐려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제가 영상에서 막 이런 복을 기대한다 했을 때 의미가 좀 더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좀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